네, 안녕하세요. 오 똑똑한 헬스케어 어떻게 오신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라면 안 되는구나. 시청자라고 그래야 되는구나. 구독자 맞아요. 시청자라고 해야지. 시청자는 그냥 보고 지나가죠. 구독은 구독에 매달려가지고 계속 봐주시잖아요. 이래서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에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시청자라 됐어요, 그러고요. 알았어요. 저희 영상 다 구독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오신 에버리바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먹는 거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사실 먹는 주제로만도 5편, 6편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입맛이 떨어지면 갈 때가 됐다 하잖아요. 잘 먹어야죠. 아마 이 영상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마 네. 먹는 얘기는 또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제별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로 나눠보기로 하고 네. 오늘은 이제 싸는 거, 잘 싸는 싸는 거. 거에 네. 대한 문제죠. In 잘 and 산다고- out. 응? In and out. 그렇죠. 들어왔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죠. 네. 등가의 법칙. 아까 쉬는 시간에 약사님이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네. 우리가 싼다 그러면 배설을 말하는 거죠. 네, 배설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대변, 소변, 땀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더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게 저도 배운 거는 같은데 듣고 참신했습니다. 또 우리 몸에서는 뭔가 밖으로 이제 나가는 그 통로가 총 7개가 있다는 네, 뜻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7개를 이제 좀 따져보면은 첫 번째가 누구나 다 아는 이제 대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소변. 그리고 세 번째가 땀. 요건 이제 다 알아요. 나머지 이제 4가지는 이제 다 알지만 생각 잘 못했던 거죠. 이제 눈물, 콧물, 침, 그리고 기지.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딱 있고요. 7개가 예, 7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19금 하나가 붙어버리니까 그게 있죠. 예. 그것도 네. 노폐물이에요? 그건 노폐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배설했다라고는 안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도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나갔다라는 얘기만 보면은 8가지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뭔가 배설을 했다는 나가는 이제 거 7개. 아니라 그거는 증발하지 않나? 뭔가 아니, 더 나가면 안 돼. 예, 더 나가면 우리는 19금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사시면서 변비 경험 없으시죠? 예, 저는 거의 지금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많은 때는 2번, 3번도 가기 때문에 변비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7가지의 이제 배출이 네. 얼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안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감염이라든가 피로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은 아마 대변, 소변, 땀 이 3가지가 가장 이제 주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중에서도 배변 문제, 변비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소변이나 땀은 우리가 거의 신경 잘 안 써요. 네. 물론 이제 한 70대 이게 좀 이제 고령화 됐을 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소변 보는 문제를 좀 호소하신 분도 있지만 그거는 좀 이제 노화에서 좀 뒤에 얘기고요. 보통 이제 그런 노화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대 때부터 다 누구나 이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변에 대한 문제. 바로 그렇죠. 이제 변비죠. 특히 생식기의 구조 그리고 소화기의 구조상 아마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변비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림에 제가 잠깐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남성은 이제 여성보다는 가운데 구조물이 하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방광, 뒤쪽에는 이제 항문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리기간 중이라든가 아니면 방광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항문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배변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여성분한테 좀 묻기는 죄송한데 변비 경험 있으세요? 네. 지금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럴 줄 알았어. 뭐든지 다 갖고 있는 의사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병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네, 경험은 다 있습니다만
아주 풀어놓으시죠. 센 경험이 있습니다. 음. 제가 인생이 전과 후로 나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다 안 좋았죠. 대사도 안 되고, 그쵸. 살도 쪘고, 변비도 있었는데, 와, 변비에 걸려서, 아, 이제 며칠 뒤면 나오겠지? 뭐, 식이섬유도 먹어보고, 물도 마셔보고, 배도 계속 만져보고, 막 움직여보고, 뭐, 다 해봤는데, 네. 무려 9일 동안 9일. 똥을 못 싸서, 9일이요? 9일? 똥독에 걸려 죽을 뻔했어요. 성수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이게- 지금 몇 번을 죽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오늘까지 딱 세 번이에요. 봐봐요. 얘가 나가야 되는데 네. 못 나가니까 수분을 계속 흡수하면서 계속 부패가 되는지 맞아요. 그쵸. 얼굴이 노래지고 음. 어지럽고 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진짜. 뭐 진짜 독극물을 먹은 것처럼 몸속에서 독이 퍼지는 느낌이 그거 납니다. 진짜, 예. 진짜 똥독이죠. 예, 네. 진짜, 뭐 이렇게 생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똥똥이라 표현하는 게 맞죠? 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소변을 못 봤을 때 몸에 독소가 쌓여요. 그걸 뭐라 하느냐, 소변 이제 요독이라든지, 그렇죠. 요독. 예, 그러면 이제 대변의 지금처럼 문제는 뭐 좀 표현하면 뭐 변독 할 수 있고, 어감이 네, 어감이 우리 약해. 쉽게 하면 똥독 예.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배출이 돼야 될 게 그렇죠. 안 나가고 있으면 이제 계속 변형이 돼요. 그대로 있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어떤 변형이냐? 우리가 그 콩으로 매주를 써가지고 매주를 이제 잘 발효시키면은 된장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발효가 되다가 잘못됐어. 썩어버렸어. 부패. 부패가 돼버리는 뭡니까? 거기에 똥이에요, 또. 네. 네. 그래서 발효냐 부패냐는 사실은 어떤 균이 어떤 조건에서 작용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변비를 얘기하려면 우리 장 속의 어떤 상태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됩니다. 미생물. 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따라 가지고 대변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일어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발효가 아니라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 부패가 일어나면서 그게 설사로 빨리 빠져나오면은 또 나름대로 또 문제를 해결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이제 굳어지게 되죠. 근데 그게 굳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는. 그게 차라리 독성이 강하면 설사로 터져 나올 텐데 독이 조금 올라가니까 그냥 계속 독이 퍼지는 거예요. 폭발하지 않고. 그래서 뭐 예언의 증상 같은 게 나타났네. 뭐 이렇게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독소들이 몸에 퍼지면서 제 산소를 다 먹어버리는지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러운지. 네.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독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낫게 된 계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잤어요. 주말 내내 이틀 동안 잤더니 쑥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변비를 겪으셨던 거의 원인이 네. 어렸을 때니까 네. 그때는 잘 모르셨겠지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로 인한 네. 대사 장애인 것 같습니다. 저게 주희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변비 경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는 너무 잘 뱉어서 문제거든요. 너무 잘 뱉어서. 안 좋은 날 하루에도 두세 번 뱉으니까. 그건 안 좋은 날 아니면 좋은 날 아닙니까? 좋을 때는 그냥 평균 한 번. 제가 군대 입대했는데 그 20살의 남성한테 그 군대라는 게 굉장히 위압적이잖아요. 네. 쫄았나 봐요. 군대 입소해서 저희가 6주간 훈련을 갔는데 거의 4주 이상을 변을 못 받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던 도중 교관한테 죽겠습니다. 여기도 진짜 살아났네. 표정을 보더니 교관이 지금 안 보내면 좋을 것 같았는데 네. 그냥 바지에 싸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건 아니. 쉬는 시간에 가는 거니까 얼른 갔다 오라고 갔는데 앉아도 안 나와요. 아이고. 안 나와서 막 힘을 주다가 결국에는 했는데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피도 철철 흐르고요. 아니 4주 대변을 못 빼면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하시네요. 9일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하네. 약하네. 스승님, 똥 스승님. 아니, 문득 생각이 났어요. 뭐 그렇게
트라우마 정도로 기억이 안 됐던 거 보면 그 후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와. 윌? 저 정도면 나도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표정 보고. 저 지금 오늘 녹화하다가 웃겨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축사 사러 너무 안 끔찍하면서 웃기네요. 네. 저희 좀, 근데 하천적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네. 사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건 뭔가 이제 내가 되게 긴장 상황, 아까 이제 자고 났더니 이제 해결됐다. 네. 같은 얘기인데, 어떤 정신적으로 되게 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몸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몸 자체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 힘을 써야 되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노폐물이 생기는 그 양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긴장 상태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배출되는 좀 이완되는 상태보다는 그렇죠. 안 빠지는 형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몸 안에서는 저절로.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 형성돼 있다가 적당하게 이제 긴장이 끝나고 이완이 이제 넘어가면서 균형을 맞춰줘야 그래서 이제 생겼던 것이 이제 빠져야 되는데 군대를 간다든지 뭐 그 네, 당시 그렇죠.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3입니다. 예, 뭔가 특수한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긴장되어 있던 부분이 안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빠지질 못하고 계속 이제 남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직장의 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네, 네. 직장하고 대장 연결되는 네. 부분에서 이제 그 변에 있는 그 수분이 몸에서 수분이 필요할 때 물을 충분히 안 먹어주면은 여기서 네. 이제 수분이 쫙 이제 몸 안으로 흡수가 일어나요. 네. 그럼 변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분을 다 뺏기니까 그렇죠, 뺏기죠. 빡빡해지겠죠. 이 딱딱한 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은 굳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이제 의사분인데 병원에서 이제 뭐 실습 같은 거 할 때 정말 이제 노인분들이 변비가 심하신 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좀 내 손가락을 넣어서 실제로 이렇게 파내준다 그러더라고요. 타서 네. 그걸 해결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변비 문제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장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긴장된 상태에서 이완을 좀 해줘서 휴식, 그러니까 자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보면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변비를 같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 굉장히 많이 접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원인, 뭐 태어날 때부터 조금 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변비를 이제 계속 겪으신 분들도 있지만, 후천성으로 생기는 스트레스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파생적으로 그 변비를 한번 겪으셨던 분들이 그 변비에 대한 뭐랄까 심리적 위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심리적 영향 때문에 나는 변을 못 볼 거야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변비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좀 깔끔을 떨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면 집이 아닌 곳에서는 변을 잘 못 봐요. 내가 싸고 나가면 뒷사람이 냄새 난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걸 신경 쓰고 소리 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디 외부에 나가면 변을 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제가 최근 그 논문을 보다가 이 변비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논문도 봤는데 그 정도로 변비도 가만히 두면 큰 병이 되겠죠? 아무래도. 죽다는 안 했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죽지는 않았다는. 네. 혹시 몰라요. 그게 좀 더 지속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의 상태가 뇌의 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 변비인 상태에서 어지러웠던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장과 뇌의 연결성, 그러니까 장뇌축이라고 하는 것들,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굉장히 많이, 1년에 몇만 편씩 논문이 나온다고 하니까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아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잘 싸는 거, 변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도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같이 이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다른 제품들은 거의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시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는 시장, 이게 유산균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시장도 얘기하는 게 전부 장 디톡스, 변비 이거랑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제 좀 시간을 주어주시면은 제가 이걸 신랄하게 한번 비판해 보겠습니다. 네. 맨날 신나게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두리뭉실 하시는 네? 거예요. 좀 신나게 해주세요. 워낙 착하시잖아요. 나는 못됐고 우리 현자고 공개 발표했는데 네? 아, 그래도 오늘은 같이 똥떡. 아, 같은 편. 오늘은 조금 같은 편 먹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똥떡으로 동질감을 느껴야 되나요? 뭐 얘기하다 보면 좋은 것도 엮이겠죠.